하루에 얼마 정도 숙박비를 받나요? 보통 저렴한 숙소라고 하면은 뭐 8만 원, 뭐 그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로 저는 매출 한 3천, 월 3천 정도? 기대 수익은 서울 기준으로 정말 아무리 못해도 100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는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에어비앤비에서 지금까지 손해본 케이스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나 들은 적 있으세요? 손해본 케이스는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인데 어떻게 리스크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합법 숙소만 운영이 가능해서 불법 숙소가 정말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숙소가 필요하고 60%에서 70%의 마진이 남거든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만들어주세요 하고 찾아가요. 그럼 어떻게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의 걸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4년차 간호사고 에어비앤비 여러 채를 운영하고 있는 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리아 대표님은 지금 간호사 현직이신 거예요? 네, 현직입니다. 14년 동안 안 쉬고 계속 네네, 장기 근속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에어비앤비가 엄청 많은데 네. 합법과 불법 차이가 뭐예요? 합법으로 하려면은 네. 우선은 허가가 나야 돼요. 그래서 네. 허가나 신고증이 있는 숙박이어야지 합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허가 없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숙소들은 이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숙소들이죠. 작년까지 불법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네네. 그게 관리가 안 됐던 거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불법으로 이제 숙소 운영을 할 수 있는 숙소들을 아예 등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불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소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하면 진짜 돈 돼요? 에어비앤비, 네, 돈 됩니다. 딱 어느 정도 돼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투자 대비 회수율이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남는 마진이 되게 높다.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로 돈을 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우선은 합법을 운영할 수 있는 매물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걸 예쁘게 세팅을 해서 숙박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내가 가진 숙소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데 내 집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무슨 확신으로 그걸 본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 검색하든 부산 검색하든 수백 개의 에어비앤비가 있을 텐데 그냥 올린다고 돼요? 네,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뭐 부킹닷컴이라는 그런 플랫폼도 그렇고요. 올려놓기만 하면은 현재는 그 많은 숙소들도 모두 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예약을 할 때 솔직히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약을 못할 정도로 지금 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할 때 요즘에 뭐 이런 그 광고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 부쩍 많아진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에어비앤비가 다른 어떤 부업이나 사업보다도 확실하게 우리가 돈을 잃지 않는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대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마진율도 되게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회수 기간이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시는 수요가 되게 많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좀 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하나 차리려고 하면 이게 뭐 큰데 작은데 위치만 다르겠지만 평균 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나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는 보증금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임대 빌리는 거니까. 네네, 임대로 해서 하는 게 마진이 제일 높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합법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에어비앤비는 투룸 이상이어야 되는데 투룸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300만 원 든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든다라는 게 월세가 300이에요? 아니요, 세팅비, 총 세팅비. 그 월세는 어느 정도 돼요? 월세는 정말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또 달라서 40만 원인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게는 뭐 300만 원대도 있고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월세를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네. 투룸에 보증금 빼고 월세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거기 안에 또 뭐를 하는 돈이 들어가요? 우선은 집을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도배장판 같은 인테리어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인테리어비 그리고 집기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숙박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침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방 용품들 그리고 조금 감성을 더해줄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세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 100만 원에 침대나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도 다 넣는데 300. 네. 그러면 또
추가로 드는 돈 없어요? 추가로 드는 돈, 그거에 플러스 이제 본인이 더 추가로 에어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요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좀 드실 수는 있거든요. 옵션으로 그냥 추가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옵션이 원래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더 좋은 거고. 그러면 그렇게 내가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기대 수익은 서울 기준으로,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아무리 못해도 100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는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월세에 100 빠져도 한 달에 100인 들어오네요. 네, 월세, 청소비 다 제외하고 공과금 다 제외하고 100은 남는다라고, 아무리 운영을 못해도 100은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00만 원 남으면 한 10개 해가지고 1000만 원 벌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보통 저희 이제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실 때 명의가 필요해요. 명의가 한 사람당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쵸.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제한점이 있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에어비앤비를 보통 시작을 하시다 보면은 가족 사업으로 또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명의로 해서 여러 채를 운영하고, 실제 저도 그렇게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거 하나 쓰고 뭐 어머니 아버지 거나 네네네. 해서 명의만 있으면 네네.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뭐 동업하실 분들의 명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도 가족 사업이니까 가족끼리 동업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채를 많이들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한정 늘리는 건 불가능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무한정, 그 명의 빌려주고 이제 공동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무한대로 있으면 무한대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돈이 되면 사람들 다 뛰어 들어가지고 완전 포화 상태고 레드 오션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한 달에 100만 이상 벌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선 외국인 수요가 정말 많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내국인이 한국 안에서 여행하는 그 수요도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근데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안 자요? 근데 호텔은 요리가 일단은 안 되고, 대표님 여행을 가실 때 가족 단위로 가시다가 보면은 네. 뭐 금방 네. 6명 이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별로 없어요, 호텔은. 그렇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대 4명이 기본이고 이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찾는 수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만약에 한다고 마음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 내고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준다고 하고 네. 세팅비 300만 원 내서 딱 돌려놔요. 근데 이걸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들어온다?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제가 노출돼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 에어비앤비라는 어플 자체가요, 네. 그 알고리즘이 광고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광고비를 태우지 않아도 이 숙소를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화면이랑 저 외국인이 보는 화면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다를 수도 있죠. 조회하는 것마다 아니면 네. 조회하는 날짜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리뷰 하나도 없는 제 숙소를 누가 자겠어요? 다 리뷰 5점 있고 잘 돼 있고 바다 벽 이런 데 살지. 근데 그럴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의 수요는 너무나 다양하고요. 그리고 리뷰가 하나도 없어도 실제로 예약률이 좋습니다. 오히려 초반일수록 할인이 또 들어가는 그런 프로모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숙소만 찾는 또 게스트분도 계세요. 좀 저렴한데. 네네. 근데 외국인이 이걸 예약을 하면 뭐가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해서 이 예약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파파고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잘 돼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을 만큼 에어비앤비 내에서 아니면은 뭐 다른 부킹닷컴이나 이런 플랫폼 내에서 자동으로 번역되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니도 네. 그렇게 실제로 영어를 못해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정도로 제가 외국어 실력이 없다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게 영어 아니라 중국어, 뭐 불어 네.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당연히 다 되죠. 그 에어비앤비 그 어플 안에서 이런 번역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쵸. 자동으로. 자동 번역 기능을, 난 영어를 잘해. 그래서 자동 번역 기능이 필요 없어 하면 해제하실 수도 있고요. 자동 번역 기능을 체크를 해놓으면 또 자동으로 번역되고. 근데 에어비앤비를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많이 운영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알려주시기 하시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지금까지 손해본 케이스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나 들은 적 있으세요? 손해본 케이스는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인데 어떻게 리스크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적성이 안 맞아서 이 사업을 정리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는 봤어도 이게 손해가 돼서 정리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손해를 왜 안 보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증금 내고 월세 세팅하고 이제 안에 뭐 이상한 집기류가 다 넣었어요. 근데 아무도 내 숙소가 구려서 안 와요. 그럼 월세만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전기료 나가죠.
뭐 수도세 나가죠. 그럼 손해잖아요. 그렇게 정도로 안 나간다 이러면은 숙소 객단가를 많이 낮추고 주변보다 많이 낮추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가성비 숙소를 원하는 그런 게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스트들이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구조가 일주일만 예약을 받아도 월세가 감당이 되는 구조거든요. 하루에 얼마 정도 숙박비를 받나요? 보통 저렴한 숙소라고 하면은 뭐 8만 원, 뭐 그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게. 그런 숙소는 월세가 보통 뭐 6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될 텐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만 내보내도 월세는 충분히 감당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평일날 8만 원이면 주말에는 얼마예요? 금, 토 이럴 때는. 그러면은 한 이제 120%, 뭐 130%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네. 주말은 그러면 최소 한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이상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예약만 되더라도 사실 한 달치 월세가 나오고 그쵸. 그 이유는 다 본인이 들고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해보고 싶다, 한 달에 순익 100만 원 벌고 싶다 했을 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전체 과정.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만들어 주세요 하고 찾아가요. 그럼 네. 어떻게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의 걸음은요, 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임장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물건을 받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받아서 이 물건이 합법으로 운영이 가능한 숙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서 합법으로 운영이 가능한 숙소다. 그럼 위치의 숙소면은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계약서를 쓰고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고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월세가 아깝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인테리어와 세팅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하는 거예요? 2년을 합니다. 2년 아, 일반 주택처럼 2년을 기본을 계약을 하고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총 4년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내면 그때부터 내 돈이 녹기 시작하니까 네. 빨리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인테리어를 빨리 하고 최대한 세팅을 빨리 해서 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네. 숙박 외도민이라던가 실증특례라든가 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허가 신청서 내는 거 어려워요? 어때요? 정말 쉬워요. 1시간 네. 안에 다 신청서 작성해서 사업계획서까지 써서 신청할 수 있을 만큼 그 과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인테리어는 뭐 전문가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 아니고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쁜 감성으로 해요? 평범하신 분들도 네. 에어비앤비 숙소 여러 개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신다던가 아. 오늘의 집이라는 네. 플랫폼 아시잖아요. 알죠. 거기 감성템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감성 숙소나 뭐 감성 본인 집들을 찍어 올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이렇게 도배해주세요, 이렇게 뭐 장판 깔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보고 알아서 해주시네요. 그렇죠. 네. 이런 감성으로 이런 색감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딱 해주시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참고해서 많이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 이제 뭐 잡다구리 하는 소품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뭘 사요? 잡다구리한 소품을 전 넣는 거, 많이 넣는 거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넣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침대 있어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침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장대나 뭐 옷걸이, 정말 필요한, 숙박에 필요한 정말 기본적인 냉장고,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우리 옛날에 여관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 집에 있는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네. 요즘 디자인으로 좀 감성적인 것을, 중고도 좋습니다. 중고도 요즘 정말 예쁘고 튼튼한 거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들여놓으셔가지고 하시고, 감성적인 소품들은 좀 최소한으로 꾸미시는 게, 여백의 미라는 것도 있잖아요. 최대한 깔끔하고 편리한 숙소를 만드는 게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한 다음에 안에 이런 여러 소품들을 채우는 기간이 시간이 얼마 정도 안에 가능한 거예요? 제 지인 중에는 최소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는 데까지 10일 걸렸어요. 제가 항상 몰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몰입을 하시면 10일 이내도 가능을 해요. 10일이라는 게 이제 계약서 쓰고 오픈할 때까지 10일. 그쵸. 네. 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입하시면 안 될 거는 없고, 만약에 직장도 다니고 애기도 육아도 해야 되고 하면서 세팅을 해야 돼 라고 하시면 한 달 정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월세는 오픈을 하면 금방 회수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중고보다는 조금 새 거를 사서 물건 세팅을 속도를 좀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쿠팡에 사서 그냥 네네네, 세팅하는 정말 거예요? 빨라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그 에어비앤비의 내
숙소를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막 예약을 하면 네. 예약이 되면 저한테 알람이 오면 제가 뭐 안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런 것도 예약이 들어오면은 네. 바로 자동으로 메시지가 갈 수 있게끔 세팅을 우리가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세팅만 잘 해놓으면은 새벽에 예약이 왔을 때 내가 잠에서 깨지 않아도 네. 응대가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돈이 되면 다 달려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포화 끝물이 될 텐데 대표님이 볼 때는 끝물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어때요? 전혀 아니고요. 지금도 현재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숙소가 없어져요. 예약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에어비앤비가 많은데도 모자라요? 네, 자기가 원하는 숙소는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합법 숙소만 운영이 가능해서 불법 숙소가 정말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숙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60%에서 70%의 마진이 남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이 없고 지금 여기가 레드오션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마진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60% 70% 남겨요? 사업을 해서. 그쵸.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게 에어비앤비가 마진율이 30% 이하까지 떨어진다? 저는 그러면은 제가 레드오션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네요. 네, 멀었죠, 아직은.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에 에어비앤비를 차리게 되면 청소를 하러 제가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이불 정리나 이런 거. 네. 청소 정말 간단한데요. 쉽게 당근으로 구인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구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청소 관리자를 구하는데 팁은 가까운 곳에서 내가 운영하는 숙소 가까운 곳에서 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청소 관리자 한 분 꾸준히 우리 숙소를 저 대신 완전히 다 관리를 해주시는 분을 구인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은 제가 뭐 몇 달에 한 번 저는 숙소를 가거든요. 그렇게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소할 때 그 스케줄, 오늘은 예약이 있고 내일은 예약이 없고 3박 4일 머물고 이런 것들은 맨날 저 청소하시는 청소실장님이랑 네. 어떻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호스트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카톡으로 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숙소를 여러 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스케줄을 통으로 전달을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줄을 통으로 전달했는데 오늘 밤 10시에 갑자기 들어오면 네. 내일 청소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안내해줘요? 그거는 서로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당일날 예약이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마다 계속 조회를 해보시거든요. 네. 제가 등록하는 그분이? 네. 제가 등록을 하면은 이제 그분이 보시는 그게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거를 리셋을 해서 계속 보시는 거죠. 자기 전까지 보시거나. 그런 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 실장님과 저와의. 그러면 사람을 구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게 어렵진 않네요. 네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러면 에어비앤비로 한 얼마 정도 벌고 계시나요? 에어비앤비로 저는 매출 한 3천, 월 3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월 3천 정도? 네, 그게 말씀해주세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운영하셔서 그래요? 네네네. 여러 개. 근데 왜 간호사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돈 되면 이제 간호사 일 그만두시고 좀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시간을 더 쓸 수 있잖아요. 우선은 이렇게 자동화가 가능하니까 제가 굳이 그런 에어비앤비에 들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 직업이 오래 해왔기도 했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만두면서까지 이거에 에어비앤비에 매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장기 단기가 목표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숙박업이랑 제가 하고 있는 이 전문적인 의료 쪽으로 접해서 노인 쪽으로 사업을 좀 넓혀가고 싶어요. 그래서 노인 의료 사업을 좀 겸해서 하고 싶어서 저는 고급 실버타운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에어비앤비나 부업에는 관심 많은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간에 단돈 한 100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좋으니까 지금 당장 마음이 드셨다면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시면 그 내년에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거고 어떤 일이든 용기 내서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